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파트 15번 선급금하고 선수금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급금,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거고 선수금은 대가를 미리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번 쉬운 거는 금방금방 할게요.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대가 미리 지급하였다. 선급금이죠. 선급금 100만 원. 자,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차변에 선급금 1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원재료를 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이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차변에 원재료. 자, 차변에 원재료 500만 원을 구입을 합니다. 자, 원재료 500만 원을 구입을 하는데 미리 지급한 거 선급금이 없어지죠. 자, 선급금 100만 원이 없어지고요.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한번 보통예금 400만 원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수표 발행. 자, 이거 현금 얼마 받아요? 자, 타인 발행 수표. 수표를 발행할 때는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지만 수표를 받을 때는 차변에 현금이 돼요. 현금 100만 원. 자, 돈 미리 받은 거 대변에 선수금이 되죠. 자, 4번 문제 볼까요?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자, 미리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제품 얼마에 팔았어요? 제품 매출 500만 원이에요. 자, 제품 매출 50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자, 제품 매출 5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100만 원 받았었죠. 선수금 10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그럼 나머지 뭘로 받아요? 나머지 현금으로 받죠. 현금 400만 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5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줬다. 똑같이 선급금이죠. 선급금 500, 자, 외상으로 거래할 때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외상매입금,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차별을 주는데 대금 미리 지급할 때는 그냥 똑같이 선급금으로 하시면 돼요. 대변에 미지급금. 근데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어음 발행했죠. 어이구, 근데 미지급금이 나와버리네요. 자, 대가를 미리 줘서 선급금인데 이게 어음이어서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저 6번, 7번, 8번이 이어지는 문제예요. 6번, 상품권을 발행을 하죠. 7번, 상품권으로 매출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상품권에 대한 기관을 이제 경과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 문제. 자, 상품권을 100만 원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 현금 100만 원. 자, 대변에 자, 이거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할 때는 상품권 발행하는 건 돈을 미리 받았다.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선수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그 다음에 7번 문제.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면서 미리 발행한 상품 100만 원을, 상품권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했다. 상품을 150만 원에 팔아요. 대변의 상품 매출. 자, 대변의 상품 매출 15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상품권을 50만 원을 미리 받았죠. 차변의 선수금 50만 원. 자, 나머지는 현금이죠. 현금 100만 원. 자, 8번 볼게요. 8번. 자, 상품권 중에 50만 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수금이 처음에 6번에서 150만 원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7번에서 이렇게 좀 7번에서 5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뭐 다른 데 이렇게 팔았나 봐요. 50만 원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됐어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50만 원 줄어듭니다. 자, 대변에는 자, 이거 자, 잡이익 같은 걸로 처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상품권 기간 경과이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영업의 수익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거를 등록을 하면 돼요. 자, 상품권 발행하면은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대가를 무이자로 돈을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상품권 기간이 경과했는데 고객이 이거 물건 안 사가면 부수적인 이익도 생기겠네요. 자, 파트 15번이었고 파트 16으로 넘어가시죠. 자, 파트 16번.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모품,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사용기간이 아주 단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쓰는 분필 이런 것도 소모품이고요. A4 용지라든가 뭐 볼펜 이런 것도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자, 파트 16번 소모품과 소모품비. 자, 1번 A4 용지를 구입을 했는데 5만 원 주고 샀는데요. 문제에서 부가치세 무시하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래요. 차변의 소모품비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 자, 2번. 업무에 사용할 소모품을 3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이것도 비용 처리하죠. 그런데 대금을 뭘로 줬냐면 체크카드로 줬어요. 체크카드는 이거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죠. 차변의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비 300만 원. 자,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는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합시다. 보통예금 300만 원. 자, 3번 보도록 하시죠. 3번. 앞에 2번에서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미사용분이 120만 원 있대요. 2하고 3번이 이어지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300만 원만큼 비용 인식했지만 120만 원은 올해의 소모품비가 아니라 내년도의 소모품비래요. 차변의 소모품 120만 원. 대변의 소모품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비 12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해 봅시다.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자, 4번. 공장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3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모품, 자산으로 하는데 부가치세를 고려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급가액 300만 원, 세액은 30만 원이죠. 자,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자, 차변에 소모품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33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까요? 5번. 자, 기말 결산 시 앞에 4번에서 소모품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런데 미사용분이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말하자면 얼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180만 원만큼 사용했다는 거죠. 소모품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12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18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180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식할게요. 소모품비 180만 원 사용.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80만 원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16번이었습니다. 자, 파트 17번. 자, 파트 17번은 가지급금, 임직원 등 단기채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트 17 가지급금, 임시로 지급한 금액이고요. 이게 임직원 등 단기채권은 프로그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주임종 단기채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으로 해볼게요. 자, 1번. 영업부 직원에게 지방 출장을 명하고 현금 50만 원을 가지급했다. 자, 가지급하였다. 임시로 지급할 때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이 가지급금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 가지급금을 없애주세요. 자, 2번. 자, 앞에 일해서 직원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60만 원에 썼죠. 60만 원. 차변에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 60만 원. 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현금 10만 원 빠져나가죠. 자, 3번하고 4번을 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3번.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래요. 차변에 가지급금 1,00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자, 돈 빌려줬는데, 이거 할 때, 이거 임직원 등 단기채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죠. 참고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 월정액 급여 이내인 경우에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으로 해요. 보통 그럼 급여 지급할 때 상계하면 되죠. 근데 월급을 넘어가는 금액을 빌려줄 때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이자까지 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자, 4번 차변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데 가지급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같이 회수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대요. 보통예금 1,050만 원이 늘어나요. 자, 대변에 가지급금 1,000만 원. 이자 수익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되죠. 저 참고로 파트 17번은 그 다음 장에 9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불금이 있어요.
자, 가불금 지급했는데 문제에서 가불금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30만 원. 차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30만. 대변에 현금 30만. 자, 6번. 자, 6번. 자, 직원에게 급여를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 차변에 급여를 300만 원을 지불을 하는데 급여를 300만 원을 지불을 하는데 여기에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 30만 원이 있죠. 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3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등으로 소득세 4대 보험으로 20만 원을 뗍니다. 예수금. 예수금 2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돼요? 보통예금이 되죠. 자, 보통예금으로 얼마 주는 거예요? 300만 원 중에 30만 원, 20만 원 떼면 250만 원 남죠. 2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급여 지급할 때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하시죠. 7번. 자, 종업원의 학자금 지원인데, 자, 이거를 이제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제 무이자 대출, 이렇게 나왔죠. 참고로, 학자금 대출은 이거 이자 안 받아도 되는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법인세 할 때 나오는데,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조사비 대여액 있죠. 그 다음에 월급 이내, 뭐 아까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은 뭐 이자 받지 않고 그냥 회수해도 괜찮습니다. 자, 가지급금 120만 원. 왜 이걸 제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안 해요? 한 달 내에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죠. 거의 1년 가까이 이걸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할게요. 현금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자,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골프채 샀는데 문제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골프채 이거. 차변에 가지급금. 골프채 구입한 거 문제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네요. 200만 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시죠. 9번. 원인 불명의 금액 2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되었다. 보통예금이 200만 원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시로 가수금으로 했다가 원인이 밝혀졌을 때 이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200만 원. 자, 대변에 가수금 200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뭐 교재를 보면 뭐 참고라고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중간에 한번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하는 형식으로 뭘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의 자본이 있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뭐 자산, 뭐 당좌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재고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면서 분계가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보면 뭐 몇 가지 유형들이 있죠. 이건 제가 해결 못하는 거 국어 실력이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외우던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정 과목 용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게 제 책이나 제 뭐 전산회계 책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책에 보면 용어 설명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개정 과목 분류 요약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파트 18번 보도록 하죠. 자, 파트 18번.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 자, 선납세금, 세금을 미리 내는 거죠. 미지급세금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있는 거죠. 자,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 자, 먼저, 18번의 1번입니다. 자, 참고로 선납세금은 내가 이자가 생기는데,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일부 뗍니다. 이때 선납세금이 나오고,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선납세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번, 이자가 얼마 나와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자, 소득세 14만 원이 나오죠. 선납세금 14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86만 원이 늘어납니다. 2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이 늘어나요. 자, 차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자, 이거 하다가 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풀다 보면, 자, 문제에서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는데 뭐 보통예금으로 잘못 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문제 푸실 때 자세히 보시고 요구하는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이자 수익 대신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참고로 14번은, 우리 1번은 선납세금이 14만 원 나왔는데 2번은 안 나왔죠. 보통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금이나 세금을 떼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요. 자, 3번. 법인세 중간예납. 이때도 선납세금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선납세금 30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자, 4번. 자, 기말 결산 시 납부한 법인세가 1,0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차변의 법인세. 자, 차변의 법인세로 1,0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선납세금, 미리 낸 세금이 얼마 있어요? 선납세금이 3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650만 원 더 내야 되죠. 자, 아직 내지 않은 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래요. 5번. 전년도 말에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된 법인세가 3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산세 같이 낸다고 했죠. 자, 우리 아까 가산세, 부가치세 할 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예요. 자, 그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 350만 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자, 가산세, 세금과 공과금 50만 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 400만 원 없어지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9번까지 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18번까지. 자, 파트 19번 현금 과부족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파트 19번 현금 과부족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를 합니다.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를 했을 때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이 나와요. 현금 과부족. 자, 먼저 1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자, 회계기간 중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액을 조사한 결과 50만 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부족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요. 현금 과부족은 그 성격에 따라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보면 1번에서 3번이 이어지는 거예요. 1번은 현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번, 3번 처리를 하는 거고 4번은 현금이 과다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5번, 6번이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1, 2, 3이 한 세트고 4, 5, 6이 한 세트입니다. 1번. 현금이 50만 원 부족하죠. 자,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현금 과부족. 차변에 현금 과부족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시면 복리후생비 30만 원은 거래처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자, 30만 원의 현금 과부족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 이유가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3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원인이 밝혀졌어요. (3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 자, 20만 원은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얘는 잡손실이라고 하죠. 잡손실. 잡손실 20만 원. 자, 대변에 자, 20만 원은 원인을 모르겠다. 현금 과부족 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4번 보도록 하시죠. 자, 4, 5, 6이 이어지는 문제인데 4번. 회계기간 중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액을 조사한 결과 50만 원이 현금이 과다해요. 자, 이거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는데 1번은 현금이 부족했죠. 대변에 썼죠. 반대편에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고 2번에는 현금이 과다하죠. 차변에 현금을 쓰고 차변에 현금 50만 원을 쓰고 그럼 반대편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써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5번입니다. 자,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50만 원이 있었는데 30만 원의 원인이 밝혀졌죠.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서 그런 거래요.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해서 없어졌는데 30만 원이 회수해서 없어졌는데 이거를 빼먹었다는 거죠. 차변의 현금 과부족. 차변의 현금 과부족 30만 원. 자,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20만 원이 잔액이 남는데, 자, 이거 원인을 알 수 없었대요. 자, 현금이 부족한데 원인을 모르면 잡손실이었죠. 현금이 남아도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 써보시고, 자, 대변에, 자, 이거를 잡이익으로 적어보시죠. 자, 일단,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9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파트 20은 상품과 원재료인데, 이제 재고자산이 다음 강의부터 들어가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